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최근에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의 절반 이상이 창업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직업별로는 주부가 가장 많았고요. 또 창업 희망 형태로는 프랜차이즈가 응답자의 63.1%를 차지했는데요. 이토록 치열한 창업 시장에서 여성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성만의 독특한 전략이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창업 시장 정보 뉴스인뉴스에서 알아보죠. 뉴스인뉴스 시작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재용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창업 희망하는 여성도 많이 있고 이미 창업을 해서 성공 대우에 합류를 한 여성도 꽤 있는데 오늘 여성 창업에 관련된 소식 준비하셨죠? 예, 오늘은 여성 창업과 또 전반적인 창업 시장의 트렌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여성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최근 여성 창업의 비율이 창업 시장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교육비 부담과 생활비 부담으로 창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성들의 주 진출 분야는 아이스크림 전문점이나 카페, 요리주점, 분식점, 액세서리 전문점, 피부관리 전문점 등 상대적으로 육체적 노동이 적거나 섬세함을 요하는 업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는 베이커리라든가 커피 전문점 같은 거 꼭 한번 열어보고 싶다 하는 꿈이 있는데 업종 선택도 중요하겠지만요. 사실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창업의 경우 일반적인 창업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요. 여기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감수성으로 고객 맞춤 서비스를 이용한 보다 차별화된 전략이 성공의 관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트렌드에 민감한 여성들이 트렌드를 발빠르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메뉴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이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전문점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선호할 만한 저칼로리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아이스크림을 개발한다든가 카페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취향에 맞는 독특한 인테리어나 저가의 메뉴를 개발한다든가 하는 경우죠. 네, 아무래도 여성들은 녹차가 들어간다든지 다이어트에 좋다 그러면 또 혹하니까요. 이런 트렌드를 이미 알고 있는 여성이 창업을 한다고 하면 남성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성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좀 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국여성창업교육협회나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신다면 창업에 필요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 신문 보면은 몇 억 소녀다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터뜨린 10대 소녀 창업주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본다면 여성 창업 정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른 창업 시장의 트렌드 없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요즘은 창업 시장은 익숙한 아이템이라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는 중인데요. 단순히 메뉴를 추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브랜드와 관련된 독립 아이템을 추가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전략이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한 유아 도서교육 전문점 같은 경우 기존에는 단순히 도서 판매만 하던 포맷에서 벗어나 도서관이란 새로운 컨셉트를 추가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도서를 구매하면 정기적으로 어린이와 부모를 위해서 좋은 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의해주고 유아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파악해서 그에 맞는 독서 방법을 찾아주는 맞춤 1:1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창업 아이템으로 소개를 해드렸던 카페 티아모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커피나 차만 파는 데 그치지 않고 인터넷 카페 또 북카페 같은 개념을 도입한 것이 비슷한 맥락의 업그레이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 바쁜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은 시간 절약 차원에서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넓어진 선택폭만큼 고객의 구매력은 커지게 되고요. 이것은 바로 수익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독특한 업그레이드 전략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것이 요즘 창업 시장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창업 시장의 이런 트렌드들 반드시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재용 기자와 함께 해봤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비 창업자들의 꿈을 실현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창업 돈이 보인다. 오늘도 업계 성공 모델로 꼽히고 있는 두 개의 업체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예비 창업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업종이죠. 치킨 전문점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외식 먹거리 중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바로 치킨. 때문에 다양한 브랜드에서 여러 형태의 치킨들이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무려 60년의 가업을 이어받아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론칭한 제오식품. 그들만의 성공 비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대표 외식거리인 치킨. 국내 치킨 업계의 연간 매출액이 5조 원이 넘고 그중 절반 이상이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몫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또 하나의 주자가 등장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후발 주자지만 강력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맞춤 창업과 신선한 재료 배송으로 프랜차이즈 업계에 새바람을 일으킨 제오식품. 아담하고 깔끔한 매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매장 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상당히 아늑하고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번 프랜차이즈 사업은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닭 유통업계 60년 가까이 가업을 이어오면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프랜차이즈를 이제는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심으로 사업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60년 동안 가업을 이어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을 것 같아요. 그 노하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정적인 물류 유통을 바탕으로 점주님들에게는 조리 교육은 물론 오픈 마케팅까지 모든 내용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편리한 조리 과정으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고 초보자 및 여성분들도 쉽게 창업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신선한 재료, 스피드 시대에 딱 맞아떨어지는 신속함까지 이런 장점들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좀 바로 즉석에서 튀겨주니까 바삭하고 다른 집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로 좀 맛있어서 그래서 와요. 육질이 마르지 않고 수분이 많아가지고 바삭하면서 맛있어요. 제오식품의 치킨은 1차적으로 한 번 숙성된 닭을 100% 밀가루에 버무려 최종류로 튀겨놓은 뒤 손님 주문 시 다시 4분 30초 동안 튀깁니다. 포장까지 5분 만에 판매가 가능해 치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바삭바삭함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 밀가루 상태에서 겉에가 표면이 밀가루인데요. 밀가루에서 좀 튀기고 나면 약간의 이제 구수한 누런 색깔이 더 표출이 돼요. 먹음직스러운 정도의 이제 색깔 정도라고나 할까요?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지금 이 바삭하는 소리 들으셨나요? 정말 바삭하고요. 그리고 육질이 상당히 연한데요. 이 육질에 특별한 비밀이 있나요? 26가지 재료를 넣고 숙성을 해서 매일 배송 원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선함이 유지가 돼서 맛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메뉴가 상당히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거든요. 근데 본사에서 직접 이 메뉴를 모두 다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본사에서 조리교육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닭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메뉴는 직접 시연하고 연구하고 개발하여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메뉴도 메뉴지만 그 제오식품만의 강점이 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 강점이 무엇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육가공 공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렴한 단가로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래서 점주님들의 수입도 그만큼 보장이 되고 있고요. 타 경쟁 브랜드에 비해 좋은 조건의 창업을 하실 수 있는 곳이 저희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바삭함을 알려주는 이곳. 점장님은 왜 제오식품을 선택하게 됐을까요? 제가 2년 전에 동부시장에서 피자고 치킨을 장사를 하다가 치킨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리고 치킨에 여기 본사 사장님을 만나갖고 치킨 맛을 봤는데 너무나 맛있고 제 자부심도 생기고 이 정도면 장사를 잘할 수 있겠다. 보통 일매출은 60에서 70만 원 정도고요. 월 600에서 700 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가맹점의 매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본사. 특히 이곳은 공장 자체를 보유하고 있어
동종업계보다 저렴하게 재료를 공급하고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적자 운영인 가맹점의 경우 닭 가격을 할인해 마진폭을 넓혀주고 있는 등 다양한 노력에 힘쓰고 있습니다. 치킨을 주 재료한 프랜차이즈는 무수히 많습니다만 본사가 물류 및 유통을 소유하고 있는지 또한 점포 오픈 시까지 어떠한 시스템으로 제공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저희 프라이드 치킨은 닭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자금으로 창업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성실과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신선한 재료와 저렴한 가격, 가맹점들의 합리적인 창업을 내세우는 제오식품. 간단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일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담백함과 바삭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프라이드 치킨 앤 홉.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성공 비법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구경진 창업연구소의 구경진 소장님 그리고 김종성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종성 아나운서 화면 보니까요. 진짜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제가 네. 뭐 보면서 정말 침 삼키느라 아주 곤혹스러웠는데 맛을 좀 시청자분들한테도 전해주시죠. 네, 치킨 맛이 환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겉은 바삭한 게 정말 고소했고요. 그리고 하얀 속살은 정말 신선하고 산뜻했습니다. 제 마음에 무엇보다 많이 든 것은요. 바로 이 닭이 100% 국내산 생닭이라는 점인데요. 26개 재료를 섞어서 푹 숙성시킨 이 닭고기는요. 따로 간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아주 제 입맛에서 딱 맞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맛에 있어서는 뭐 두말할 나위 없이 아주 좋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소장님 이렇게 우리 김종성 아나운서를 매료시킨 프라이드 치킨 앤 홉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프라이드 치킨 앤 호프는 현재 제오식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51년도에 그 양계 사육을 시작을 해서요. 1955년도 그 중앙 유통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1988년도에 본격적인 이제 그 치킨 사업, 조이풀이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그 전국적으로 이 40개의 가맹점을 이끌고 있는 그래서 지난 2003년도에 제오식품으로 이제 변경된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60년의 과업이 현재 프랜차이즈 성공으로 이어졌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치킨 전문점으로 이미 성업을 이룬 곳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유독 이 프라이드 치킨 앤 홉이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분명 그 뒤에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살짝 공개가 가능할까요? 네, 물론입니다. 일단은 이제 그 본사에서 모든 그 재료를 직접 손질해서 그 가맹점에 지금 배송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좀 간편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 26가지의 그 재료가 들어가 있는 숙성되어 있는 그 이 맛에 또 차별성이 좀 있다고 평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치킨 사업은 이제 소자본 창업이다 보니까 그 부담 없이 그 창업 시장에 그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점이 또 매력으로 크게 그 작용을 했다고 평가됩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느낀 성공 비결이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바로 스피디하다는 점입니다. 주문해서 음식이 나오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손님들의 호응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뭐 요즘 뭐 퀵, 스피디 이런 개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네. 테이크아웃도 가능하겠죠, 치킨인데. 네, 물론입니다. 네. 보통 테이크아웃 하면 일반 치킨 전문점에서는 한 20분에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도 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포장까지도 약 5,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께서 음식을 싸가지고 나가시면서 흐뭇해하는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뭐 상식적으로 닭을 튀기는 데만 해도 한 5분은 걸릴 것 같은데 포장까지 5분이 걸린다고 하니까 정말 막 손이 안 보일 거라는 상상이 듭니다. 어쨌거나 이 맛과 시간으로 승부를 거는 치킨집인 것 같은데요. 그 조리법이 간단하다는 것도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아까 뭐 본사에서 다 해서 보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킨 전문점의 그 또 하나의 그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그 간편하기 때문에 그 여성 창업자나 또 이 초보 창업자들한테 다소 이제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성공 요인을 꼽자면은 일단은 그 맞춤 창업이라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그 새로 신규 창업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창업을 할 때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서 그 거기에 맞추는 그러니까 리모델링 창업을 또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또한 그 물류와 유통을 본사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가격 경쟁력과 안정적인 물류 확보 그리고 안전한 배송 등을 장점으로 꼽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인테리어를 뭐 싹 다시 고쳐라라는 네네.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설을 충분히 또 살릴 수가 있으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초기 투자 비용을 또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가맹점에 대한 본사 관리는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은 그 가장 먼저 부딪히는 그 난관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 조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그 이 방법과 또한 그 최종적인 뭐 세무 관계까지 그 전반적인 그 사항들을 전부 다 본사에서 그 교육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 이 적자 운영을 하는 그런 가맹점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본사의 유통 마진을 줄여서 본사에 그것을 지원하는 이러한 또 새로운 방법까지 이 본사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히 그 이 흑자 경영을 그 지원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방법으로 지금 그 좋은 그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를 들자면요. 일단은 그 이 주류대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기존에 모자라는 그 창업 자금을 주류대출을 통해서 이제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요. 네. 또 최종적으로는 그 최근에 이제 폐업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폐업 부분 때문에 폐업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가장 손실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폐업 컨설팅까지 해준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말 그 파격적이다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이 파격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가맹점들이 현실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 점주님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네. 반응 어떻든가요? 네,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이곳 점주님께서는 요식업을 몇 번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 뭐 이런 업종에서 많이 근무를 해보신 분이셨는데요. 네. 이 제오식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를 들어보니까 바로 한마디로 신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오식품의 신뢰성 있는 그런 모습에 반했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그리고 또 오픈까지 확실히 책임져주는 본사 시스템 덕분에 더 이곳이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하에서 이번 사업을 벌이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시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창업자분들 입장에서는 창업 초기 비용이 적게 드는 면이 강점이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초기에 창업할 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을 또 짚어주셨는데 그래도 비용은 비용 아니겠습니까? 창업 비용 얼마나 드는지 프라이드 치킨 앤 호프 자금 얼마나 필요합니까? 네. 일단 먼저 가장 많이 투자되는 부분이 이제 인테리어인데요. 인테리어의 경우에 우리가 그 최근에 3.3 그 평방미터 과거에 얘기하는 우리가 한 평 기준이죠. 네네.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평당 한 12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고요. 또 리모델링의 경우가 지금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현장에 맞게 그 실견적을 그 그때. 실제 그렇게 해서 제공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그 주방 기물이나 그 냉장고 등이 이제 그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한 1,500만 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 한 33평방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평형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점포 보증금을 제외하고 전체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 다른 프랜차이즈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군요. 예,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비용을 투자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 매출이 좀 받쳐줘야 얘기가 될 텐데요. 김종선 아나운서, 네. 한 달 매출 어느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까?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매장 같은 경우는요, 치킨과 호프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오후 2시부터 영업을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저녁 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 매출로 따져봤을 때는 순이익이 500에서 600만 원 정도라고 살짝 귀뜸해 주시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높은 수익을 내고 있는 걸 보니까 정말 알토란 같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오식품에서 운영하는 프라이드 치킨 앤 호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음식 위주의 창업을 소개해드린 거 아닌가 싶어서요. 다음은 골프 업체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최근 스크린 골프는 저렴한 가격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과 친목과 건강을 다지는 새로운 놀이 문화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스크린 골프의 성공 스토리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종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골프 선수들이 대내외에서 큰 활약을 펼치면서 국민들의 골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실외 스포츠로 널리 알려진 이 골프를 실내에서도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크린 골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에 위치한 스크린 골프장. 골프채를 잡고 있는 사람들의 스윙에 저 역시 덩달아 힘이 솟는 듯 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실내 골프 연습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실내 골프 연습장이라고 해서 트여 있을 줄 알았는데요. 이곳은 지금 방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예, 저희가 그 방으로 만든 거는 좀 더 현장감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고요. 또 하나는 그 가족분들끼리 오시면은 그 좀 더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남들한테 피해를 안 가고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고자 방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골프장에서는 뭔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큰 기술력이 있다 그랬는데 어떤 건가요?
예,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고 창업하게 된 동기는요, 바로 3중 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3중 센서란 좀 더 현장감을 높이고자 볼의 방향 그리고 구질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저희가 3중 센서는 첫째가 바로 클럽 센서, 두 번째 센서는 볼 센서, 세 번째 센서는 높이 센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현장감을 더더욱 높이게 만든 것입니다. 네, 그 3중 센서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 3중 센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내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체험을 통해서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골프를 즐기고 싶을 때 찾을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 그 매력을 하나하나 파헤쳐 봤습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스크린 골프를 배우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 함께 모셨습니다. 이치련 코치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골프가 처음인데요. 어떤 것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해야 될까요? 처음이니까 브랜드식 기능으로 자세를 체크한 후 문제점이 되는 부분을 레슨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권유에 따라 골프 문외한인 제가 한번 도전해봤는데요. 살짝 뒤로 빼보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치고 이때 시선은 여기 보셔야 돼요. 네. 아예 그냥 손만 움직이는 거예요? 거예요? 예, 팔만. 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자기가 친 모습을 영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기능이죠? 브랜드식 기능이라고 여러 번 말로 듣는 것보다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보게 되면 연습이 극대화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바로 이 브랜디시 프로그램을 이용해 원포인트, 회원제 레슨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자세 교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얼마나 더 멀리 나갔나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바쁜 현대인들에게 시간은 황금보다 더 귀중할 텐데요. 이러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골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예, 도움이 되죠. 게임 룰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이나 어떤 채를 다양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공간이 좀 고급스럽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 아늑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우드샷이나 아니면 드라이브샷 같은 경우는 거리 측정이라는 건 정확한 것 같아요. 고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요. 이 모든 결과를 위해선 본사의 든든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레슨과 그다음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밀한 센서로 현실감과 가장 실제 라운딩과 가까운 정확도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무제한 노력을 했고요. 그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소비자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꿈꾸는 창업의 길은 멀고 험합니다. 정성이 담긴 서비스, 그리고 남들보다 앞선 프로그램을 갖춘 탑스크린 골프가 예비 창업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보신 대로 이번 아이템은 스크린 골프입니다. 언젠가부터 황제 스포츠가 아니라 대중적인 스포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골프인데요. 필드 나가서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에 골프 연습 좀 두둑히 해둬야 되겠죠? 스크린 골프장의 인기라고 하는데 김종상 아나운서 직접 다녀오셨다고요? 네. 또 제가 스포츠 하면 많이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아쉽게도 골프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래요? 촬영 전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곳에 나가서 실제 스크린 골프를 한번 쳐보니까요. 정말 저도 골프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또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이라도 당장 아이언을 사러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곳에서 같은 경우는 가맹점을 찾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보니까요. 이 골프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언제든 간편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강점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멀리 차 타고 가서 골프장까지 직접 가지 않아도 집 근처에서 충분히 연습하고 또 실력까지 향상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겠죠.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이 프랜차이즈로 성공을 했다는 게 조금은 사실 의외거든요. 이 어떤 성공 비법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어떤 회사인지 탑스크린 회사 소개부터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탑스크린은 2001년도에요. 우리 골프 용품점과 이제 골프 연습장을 처음 이제 국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후에 2007년도에 사실상 이 스크린 골프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2003년도에 분당에 있는 야탑에서 첫 매장을 열어서요. 이후에 현재 전국에 한 30개 정도의 가맹점을 확보를 했고요. 또 최근에는 경남 경북 지사를 확보하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영업을 전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뭐 30여 개 정도의 가맹점이면 참 적지 않은 규모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지역지사까지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구체적인 성공 비결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탑스크린 성공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그 필드에서 우리가 골프를 즐기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정교한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그 최근에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이 오락화된 사행성화된 그래서 거의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게임 수준의 그러한 그 스크린 골프들도 있는데 이것을 이제 벗어난 그 진정한 그 스포츠로서의 그 골프를 묘미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그 장점이고요. 또한 그 초급자, 중급자, 상급자의 그런 기준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실제 골프 연습장을 통해서 그 이 연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그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꾸준하게 고객들한테 인기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곳 같은 경우는 회원권으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었는데요. 네. 브랜디시라는 골프, 스크린 골프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크린 골프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고객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고요. 실질적으로도 안정적인 레슨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앞서 소장님께서 짚어주셨던 스크린 골프가 사행성 게임의 한 종류로 인식이 되는 이런 부분, 회사가 충분히 노력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 더더욱 본사 측에서는 이런 이미지를 좀 불식시키고자 추가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좀 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종성 아나운서? 네, 그 가맹점에서도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만큼 본사에서도 많은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특히 프로그램 관리에 큰 힘을 쏟고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네트워크 원격 조정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매일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한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손님들도 점차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사에 철저한 관리가 있으니까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노릇이군요. 그래요. 근데 그 탑스크린 외에도 사실은 그 골프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꽤 있을 거란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탑스크린만 이렇게 유독 또 성공을 하는 이유, 특별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네. 기존의 그 이 스크린 골프장들 그 이 시스템 자체가 흥미나 그 재미, 오락성 위주로 이렇게 발전을 시키고 있는 데 반해서요. 사실은 본래의 그 의미는 이 스포츠 아닙니까? 그래서 스포츠에 대한 그 이 필드하고 가장 그 근접한 그런 그 이 느낌을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짜져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이 회사만의 그 관리 프로그램이 그 꾸준하게 그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또 특별한 점은 그 이 각 가맹점 간에 그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실제 제가 그 이 한 곳에 가도 다른 지점에 있는 분하고 함께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연결돼 있는 그러한 그러한 점들도 이제 크게 그 메리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장점을 잘 버무려서 네,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요, 이 탑 스크린 골프의 첫 출발은 실제 골프 연습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그 탑 스크린 골프의 그 출발은 실제 골프 연습장이었기 때문에요. 본사에서 그 골프 연습에 관한 그 이 상당히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실제 가맹점과 그 지점에 잘 그 전수해주고 있다는 번,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할 거고요. 또한 이제 골프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즐기는 그 취향이라든가 이런 패턴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또 지원하고 그런 방법을 찾아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본사에서 수시로 그 지점의 영업 전략들을 이제 점검해주는 이러한 그 방안들이 상당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런 노하우가 또 잘 전수가 된다고 하면 골프의 문외한인 그런 초보 창업자가 창업을 시도한다 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탑스크린의 창업 비용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역시 한번 짚어볼게요. 어느 정도 듭니까? 일단 그 이 스크린 골프방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한 4개나 5개 정도의 룸을 좀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개의 그 룸이 한 10평 정도를 지금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 50평에서 한 70평형 정도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이제 장소의 관계에 따라서 그 비용은 이제 편차가 심하니까 그걸 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한 50에서 70평 정도 했을 때에 룸을 4개에서 5개 정도 했을 때에 통상적으로 한 2억 정도의 자금이 그 전체 그 장비나 그 인테리어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한 금액이
수요가 됩니다. 네, 아무래도 시설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창업 비용이 이전에 소개해드렸던 아이템들하고는 확연하게 그 비용 면에서 단위가 다른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또 그래도 그만큼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종성 아나운서 어때요? 네, 매출이 한 2,100만 원에서 2,500만 원 선으로 상당히 안정적이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액수는 월 기준인데요. 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여자 프로 골퍼 선수들이 상당히 큰 활약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골프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서 이 매출도 더 앞으로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 같은 그 불경기에도 높은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 곧 있으면 또 겨울이지 않습니까? 라운드가 좀 뜸해질 텐데 아무래도 이 실내 골프 연습장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수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될 것 같고요. 한데 예비 창업자들이 좀 주의해야 할 점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희망을 하고 계신데요. 일단은 자신이 속한 점포의 환경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다른 이 업종과 달리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골프채의 그 회전 반경, 그 높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높이가 3m가 확보가 돼야 사실상의 설치가 가능한 업종입니다. 층고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을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과거 옛날에 지어진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3m 확보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먼저 주의해야 됐고요. 또 최근에는 여성 우리 주부층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스크린 골프방이 많이 좀 성업을 하고 있어요. 네. 낮 시간대에 입소문의 진원지인 주부층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좀 차별화된 그분들의 그 사랑방과 같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카페화된 시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도전은 설렘과 두려움을 동반하지만 노력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스크린 골프라고 하는 창업을 통해서 노력을 한 끝에 성공의 희망 꼭 맛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CEO들에게 성공 전략을 직접 전해 듣고 있습니다. 성공 CEO, 오늘은 고진감래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분이신데요. 이분의 성공 전략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양혜선 아나운서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꾸준한 노력으로 성공의 자리까지 오른 CEO를 만나보는 시간, 성공 CEO의 양혜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서민들에게 사랑받은 건강 음식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세요? 현진건 소설 운수 좋은 날에 주인공이 아내를 사다 주기도 한 음식이기도 한데요. 바로 영양 만점 이 설렁탕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이 설렁탕으로 우리나라 외식업계의 한 획을 그은 오청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다 아는 신선 설렁탕이지만요, 기업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예, 저희 신선설렁탕은 올해 28년째를 맞은 2세 운영 외식기업입니다. 저희 아버님 때로부터 시작하셨고, 저희는 이제 신선설렁탕 한 개 브랜드로 33개 점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소보소라는 고기구이 전문점이 있고, 그다음에 건강한정식 전문점이 수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점포에 매달 꽃장식을 바꿔주는 이노데코라는 장식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 점포 또 공장이 있고 본사까지 합해서 총 500여 명 정도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2대째 운영이라는 말이 참 솔깃한데요. 네. 신선 설렁탕을 처음 하실 때 네.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실패를 많이 하시다가 잠원동에 들어와서 이제 하시게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주방장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디 가족 일 때문에 멀리 여행을 가시게 돼서 조리 방법을 저희 아버님한테 알려드리고 이대로만 끓여내십시오라고 했어요, 설렁탕을. 근데 저희 아버님이 긴장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됐고 그리고 고기도 기준보다 더 넣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하게 많이 끓여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그걸 고객한테 내보니까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수로 설렁탕은 오히려 많이 끓이는 게 맛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진리를 거기서 발견하셨고 몇 년 동안 계속 맛을 개량하셔가지고 현재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음식으로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예.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요. 네. 아버님의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네. 정말 특별한 각오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부모님 세대와는 좀 다르게 운영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가족에게 신경을 못 쓰고 너무나 그 식당에 매몰돼서 바깥을 못 보는 그런 단점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에서 공대를 이제 나왔는데
그런 어떤 바깥을 많이 보면서 그 안에만 너무 매몰되어 있지 않겠다.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조리라든가 어떤 카운터 업무라든가 또 뭐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를 저보다 잘하는 직원들을 발탁해서 그분들에게 맡기고 저는 바깥에서 식당의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어난 일들, 인테리어라든가 뭐 조리를 더 과학화한다든가 또 직원들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식당을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광우병으로 인해 어려웠던 힘들었던 시기가 네, 있었잖아요. 그것을 극복하는 위기 극복하는 그 신선설렁탕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었나요? 예. 요즘 그 신용경색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그거는 어떤 사람 간의 또 기업 간의 신뢰가 깨져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우병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광우병 소기를 쓰지 않았지만 그런 어떤 신뢰감의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래서 그것을 외부로부터 온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내부적으로 음식을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설렁탕을 그동안 정수된 물로 끓이다가 이번에는 좀 물을 좀 바꿔보자. 그래서 해양심층수를 도입해가지고 그걸로 탕을 끓였어요. 그때 맛이 더 담백하고 아주 깊은 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렁탕에 해양심층수 썼고 그다음에 음식의 어떤 그 질을 높이고 또 정말 좋은 음식을 쓰는 것이 저희가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거고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해서 고객들의 신뢰를 점차 회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실 텐데 이거는 제가 꼭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좀 몰두하십시오라는 거. 사람을 등한시하고 물론 외식업은 특히나 피플 비즈니스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그냥 직원으로만 다루고 그러면은 분명히 마음이 떠나는 분들도 생기고 열정을 다해서 사업을 같이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저는 저희 직원분들을 가족으로, 그러니까 가맹사업도 가족 들이듯이 하듯이 직원들도 가족을 다루듯이 그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그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급여뿐 아니라 삶의 어떤 즐거움, 일하면서의 즐거움이나 배움 이런 것도 해드리게 하면 그분들이 오래 근속하시고 근속하는 분들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사업이 번창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좀 몰입해서 더 사업의 방향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이끌고 싶으신지 특별한 각오 있으십니까? 예, 저희 한국 음식이 국력에 비해서는 해외에서 좀 덜 대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보면 좋은 식당들은 한국 음식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가보면 또 생계형으로 저희 옛날에 8, 90년 또 70년대 운영하는 그런 소규모의 식당 또 허름하고 한국 음식이라고 하지만 만만 한국 쪽이지 어떤 재료라든가 조리법, 서비스 방법 이런 것들이 개량이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쉬운 걸 느끼고 제 꿈은 앞으로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는 거에 꿈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회사의 비전은 한국 음식을 세계화하고 또 올바른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꿈을 갖고 있는데 한국 음식을 어떤 식으로 세계화할 거냐 그것은 아까 저희가 건강한정식 전문점 수련이라는 것을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들에게 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코스식으로 오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미고 데코레이션하고 음식 맛도 꼭 우리 한국적인 것만 고집하지 않고요. 세계 여러 음식 재료라든가 조리법을 활용해서 한국 사람들이 만들면 한국 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서 해외 진출하고 아름다운 식당으로 이름나고 그래서 세계에서 아주 VIP들, 좋은 높은 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저희 미슐랭 가이드라고 음식 평가하는 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별 3개면 최고라던데 저희도 별 3개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한국 최초로 꼭 받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님께서도 좋은 일 참 많이 하셨잖아요. 장학 사업을 정말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도 신선 설렁탕 좋은 일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예, 저희 아버님으로부터 제가 음식업을 이어받아서 참 제 능력보다는 정말 과분한 명성을 얻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 부모님이 먼저 저한테 그걸 보여주셨는데 과학기술 개발에 많이 도움을 주셨고 지원하셨는데 저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이 제가 해야 될 일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매주에 3회 정도의 그 밥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무위탁 노인이라든가 장애인들 또 불우한 이웃들에게 많이 찾아가서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가 어린이재단과 그 봉사활동을 결연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고객을 참여시키는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장애인 단체에 나가서 밥차를 나가서 배식을 하는데 저희 직원 일부와 고객들이 참여해서 같이 가서 배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이 참여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설렁탕이 그동안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저희 고객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 전 국민들께 사랑받는 국민 설렁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이웃을 도와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제 마음까지 훌륭하게 해주시네요. 그 맛에 대한 애착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이런 따뜻한 마음이 녹아내려서 신선 설렁탕이 그렇게 깊은 맛을 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꼽다는 한국 최초의 레스토랑이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예감이 오는데요. 꼭 할 겁니다. 네,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광우병으로 기업 최대 위기를 맞았던 신선 설렁탕. 위기가 기회다란 신념으로 새롭게 도약을 시도해서 이제는 뭐 탄탄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변함없는 손맛과 음식에 대한 올바른 신념으로 걸어온 길, 이제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으로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속해서 창업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창업 Q&A 이어집니다. 네, 이 시간도 고경진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앞서도 여성 창업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얼마 전에 창업을 희망하는 한 주부의 사연이 저희 제작진 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사연 소개를 좀 해볼게요. 저는 3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요즘 육아용품을 파는 쇼핑몰 창업을 고려 중인데 사실 쇼핑몰 창업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방법과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죠 하셨는데요. 인터넷 쇼핑몰 요즘 주부님들 사이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또 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단 어떻게 하면 이 인터넷 쇼핑몰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쇼핑몰 창업은 일단 투자비용이 좋고 또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쇼핑몰 관련 서비스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환경도 매우 좋은 편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절차는 저희가 얘기하는 도메인이라고 하는 주소죠. 네. 우리 소비자들이 그 주소를 통해서 내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도메인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 도메인은 일단은 관련 상품이라든가 내가 판매하고자 하는 그 대상과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쉬운 그런 도메인을 찾아갈 수 있게. 예, 그렇죠. 그런 걸 선정하게 되는데 일단은 적어도 한 4개나 5개 정도의 예비 후보를 정해놓고요. 그거를 가지고 등록할 수 있는 등록 대행 사이트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특히 도메인은 최대는 한 10년까지 우리가 연장 등록이 가능한데요. 1년에 22,000원의 등록 비용이 들고요. 또 도메인을 결정하게 되면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지역 경제과에 통신 판매업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가능한데요. 요때에 45,000원의 면회세가 또 부과가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주소를 변경한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해서 변경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발생하게 되면 변경한 날로부터 한 10일 이내에 재신고를 하게 되면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네네. 도메인 주소를 먼저 확보를 하고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통신 판매업 신고까지 하면 된다라고 네, 그렇죠. 이렇게 인터넷 쇼핑몰 창업 절차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 쇼핑몰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입점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는 그런 방법은 크게 한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유명 포털 사이트에 네이버나 엠파스 다음 야후 같은 이런 쇼핑몰에 입점하시는 것이 있고요. 네. 이럴 경우에 이제 결제라든가 배송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좀 지원받을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옥션이나 파란 같은 전자상거래 이 호스팅 업체를 또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각 사이트의 회원과 또 이제 홍보력 또 이제 우리가 유명도
그에 따라서 그 매출이 그 편차가 심하니까 이것을 사전에 잘 점검을 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마지막 방법은 직접 자기가 그 이 사이트를 구축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직접 제작해서 운영하는 방법인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홍보 문제가 상당히 그 어렵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 쇼핑몰보다는 그죠 기존의 포털이라든가 전자상거래 업체를 좀 활용을 하는 것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것도 하나의 노하우라면 노하우가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쇼핑몰 창업할 때 성공 포인트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일단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메인의 선택,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키워드죠. 많은 그 이 우리 실제 소비자들이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손쉬운 그 키워드, 그리고 또 실제 그 내가 판매하고 난 상품과의 연관이 있는 그런 그 이 쇼핑몰들이 있습니다. 그 쇼핑몰과의 우리가 연동,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너를 교환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이 성공에 대한 그 이 전략을 우리가 구축할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쇼핑몰 자체의 그 생명은 지속적인 그 업데이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계속 소비자한테 보여줘야지 정체되어 있으면 그 순간부터 이제 소비자들은 그 떠나가게 됩니다. 그 점을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메인 선택할 때 키워드도 잘 짜야 되고 배너 등을 통해서 홍보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 창업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 프로그램 게시판에 사연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해 주신 고경진 소장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박람회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개최됩니다. 서울시가 주관해서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 박람회에서는 외식산업관 또 소자본 창업관뿐 아니라 해외 신사업 아이템까지 소개가 된다고 하니까요. 예비 창업자분들 직접 다녀오시면 많은 도움, 저희 프로그램에서 미처 다 챙겨드리지 못한 부분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